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대통령 앞에서 앞으로 얘가 할 거니까 얘를 통해서 잘 얘기하세요 하고 썬킴을 준 거야. 우리 선물로. 뭐 일단 인트로 가장 쉽게 비교를 우리 김영민 박사가 했어요. 네. 문재인과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을 비교를 했는데 뭐 한 달도 채 차이가 안 났습니다. 네. 네. 시간이 거의 3시간 우리는. 네. 그리고 가장 단적인 게 식사 테이블. 네. 네. 대규모 완차는 없었습니다만은 스가 총리 경우는 2m 32cm 정도. 네, 눈찜 이렇게 작으로. 하면 서로 말이 들리긴 하나요?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내주는, 이거는 거의 탁구대 수준이잖아요. 거의 이거는 당구대나 탁구대 수준. 바이든이 스가 총리를 코로나 보균자 병균.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병균 전형 국가, 믿을 수 없는, 너도 못 믿겠다 임마, 이런 의견이 표출된 거 아닌가. 그리고 햄버거를 20분인가 먹었는데 20분, 우리는 거의 2배죠. 점심 37분 정도 사귀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오래 못 먹습니다. 맞아요. 보통 30분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렇죠. 햄버거 손도 안 댔잖아. 그리고 요거는 이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 야, 요거는 메릴랜드 제가 가서 먹어봤거든요. 진짜 비싸다면서요. 근데. 요거를 맛있다고. 요거를 조중동에서는 거의 햄버거 같은 뭐 인스턴트 음식이다 이렇게 샌드위치인 것처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 이거는 진짜 걔네는 진짜 미국 보내가지고 매일 크랩 케이크만 한 3년 동안 먹도록 해야 됩니다, 걔들은. 이게 정말 고급 요리예요, 크랩 케이크는. 특히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는 진짜 귀한 손님들한테 아주 귀하게 내는, 햄버거랑 도저히 비교하면 안 되는 귀한, 우리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 이게. 여하튼 되게 귀한 음식을, 별미 음식을 대접한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비주얼에서 게임이 끝났고, 저는 정말 감동스러웠던 게 바로 훈장 수여식. 응? 야, 여기 보면 외국 원수를 요런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빛나는 순간이 바로 이 훈장을 수여하는 거잖아. 왕이 딱 아더 대왕이 막 딱 너를 나의 신하로 임명한다 하면서 딱 칼로 어깨 딱 그런 거, 그게 바로 권력이 빛나는 순간인데, 거기에 딱 문재인 대통령 초대해서 바로 이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에 내가 예우할 만한 동료 원수 수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둘이서 무릎을 딱 꿇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도 스가 때는 코로나 걸릴까 봐 안 왔다가, 스가 때는 쓱 안 나타났다가 문재인 때 싹 들어오잖아. 요런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한마디 말보다 천마디 말보다 더 가치를 느낀다. 우리가 같은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익이라고 하는 게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추앙할 때 그 추앙하는 대상이 같아. 이를테면 이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막 믿는 교회에 내가 절실한 신자야. 근데 쟤가 나랑 다른 줄 알았는데 와서 나랑 똑같은 하나님을 막 부르면서 통성 기도하고 막 우리 목사님이 되게 이뻐하는 신도야. 그럼 얼마나 같은 가치를 숭상하는, 이거는 대단한 걸 보여준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한미 간의 관계는 정말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겠구나, 무궁무진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즐거워서 지각할 정도였다. 시간이, 일정이 촘촘하게 짜여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뒷 일정이 다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좌진이 Sir, hurry up? 뭐 이런 거 쪽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야. 뭐라고 썼을까? Time's up, man. 프레지던트 hurry 뭐 이랬나? hurry up. Come on, stop it. 뭐 이랬나? 여하튼 stand up please. 한 번만 봐주세요. Look at me one time. 뭐 이랬나?
여하튼 간에 이게 거기서 쪽지를 받을 정도로 스태프들한테 그만 이제 하시죠. 하도 말을 길게 하니까 둘이서 이게 얼마나 뜨거웠다는 겁니까? 이런 적 있어요? 글쎄요, 미국에서 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렇게 국가 원수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늦어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봤는데, 진짜 신기한.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앞에 다른 일 때문에 늦었어. 그건 되게 국가 간의 신뢰인데 네. 정반대 상황이 된 거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강력하게 여러분들 환영해야 될 거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이게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를 전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보도가 전날 예측 보도가 나왔을 때 요거 분명히 청와대 관계자 발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죠. 현재 스코어와 우리가 2017년에 한미 정상이 800km까지 그러니까 여기 만주까지 커버하는 미사일 거리 제한을 풀었던 그 시점에서 4년 만에 완전 해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군사용으로 우리가 그나마 이제는 무제한 미사일을 갖게 되는 거죠. 미사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우주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는 로켓을 만들어 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자주국방에 있어서 그토록 우리가 영원했던 초석이 이제는 다져진 거죠. 그게 네. 우리가 그동안 투명하게 정보 관리를 하고 기술 개발을 축적을 해온 만큼 이거는 진짜 진정 안보를 사랑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약에 추앙하는 친박 세력이라면 이거는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네. 이념에 상관없이 말이죠.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기술력은 사실 앞으로도 더 키워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기술력으로 인해서 이런 거를 개발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데서도 함부로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확실히 추미애 장관이 재밌다. 네. 이거 정치적으로도 또 이런 해석이 가능하네요. 여기 보면은 싱가포르 선언과 우리 남북한 간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걸 의미를 끌어낸 것도 대단하지만 요거 미사일 지침 종료 요게 어떤 의미냐 일본을 직격한 외교적 쾌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강국인 우리나라에 대해 불화수소 등을 수출 통제하면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전용 가능성을 핑계로 안보 우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미사일 통제 체제 모범 준수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안보 불안 야기 주장은 국제적으로도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2019년 7월에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촉발시키면서 논리로 내세웠던 것이 야, 너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불화수소 같은 거 이거는 너네 미사일 쓰면은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못 믿어. 너희들 미사일 그 제한도 받고 있는 나라잖아. 너희들 못 믿어. 라며 수출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경제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세계 최고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야, 쟤네 미사일 마음대로 해. 전혀 전용 가능성 없어. 라고 추인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전쟁, 도발 자체가 잘못됐었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 준 거야. 꿀밤을 때려준 겁니다. 일본을 상대로.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통령이 이걸 다 따온 거예요. 이걸. 응? 자, 그런가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싱가포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세평 비유.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 요거는 외교 관계를 이제 만든다는 거고 평화 체제, 세평 평화 체제를 약속한다. 비핵화, 유해 발굴, 세평. 새로운 외교 관계와 평화 체제. 요건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확인인데 뭔가 실질적으로 말 말고 드러낸 게 없다라고 비판하는
기레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요걸 보면 돼. 바로 싱가포르 합의문 조율했던 성김이 바이든 행정부 첫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이 이건 된 거 아니에요? 어. 싱가포르 합의문을 조율했던 사람을 대북 특별대표로 딱 추인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만큼 이제 신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그 정신과 합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거를 조율했던 그 사람을 책임자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 정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 딱 여기서 그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외적으로 조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전문 외교관인 성킴 대사를 대북 특별 대사로 일하게 임명한 것을 발표하게 돼서 I'm so happy.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바이든이 대통령 앞에서 앞으로 얘가 할 거니까 얘를 통해서 잘 얘기하세요. 하고 성킴을 준 거야. 우리 선물로 한반도에.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담당자를 줬어. 자, 그리고 백신 얘기 살짝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안 하니까 네, KBS 최경영 기자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미군을 위해서도 55만 한국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한국군. 55만 한국군. 네. 그죠? 한국군 55만 한국군 모두에게 백신을 모두에게 완전 주겠다. 접종시키고 이게 뭐 내일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국의 한 제약사, 한국의 특정한 회사, 매우 정교한 생각 능력 가지고 있어 제휴 관련 얘기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양국 간의 이른바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한국이 세계 제2위의 백신 생산 능력국이랍니다. 1위 미국과 2위 한국이 합쳐져서 세계적인 백신 거버넌스의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뉴스공장에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기존의 군사동맹에서 이른바 백신동맹으로 경제동맹으로 심화 확산된 매우 유의미하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군사 위협보다도 공동의 위협, 즉 코로나에 대한 위협을 세계적으로 우리와 미국이 공동 대처하면서 공공재로서 백신을 전 세계에 배급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매우 아름다운 동맹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당장 7월부터 모더나는 한국에 생산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지닉스에서 삼바이에서 그러면 한국에서 모더나가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그 물건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 먼저 사용하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모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기레기들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말에 핫했던 속보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 제공 방침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바로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요런 그 속보가 원래는 다른 기사로 썼었죠. 이를테면 네, 원래 이런 기사였어요. 바이든이 한국 복무 중인 55만 명의 미군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 라고 한국경제 김수현 기자라고 하는 분이, 기자 맞나 이분? 여하튼 기자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요 분은 기본적으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 주한 미군은 한 2만에서 3만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한민국 군대가 60만이 안 되고 한 55만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정보가 없이 기자를 할 수도 있는 거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것도 조선일보의 장난질이 적발된 케이스인데요. 미군을 접촉한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 지원한다. 첨단 기업 통해서 한국의 백신 생산량 늘린다. 이런 엄청난 기사들인데 원래 기사 제목을 볼까요? 원래 기사 제목 요겁니다. 원래는 요게 지금 현재 걸려있는 제목이야. 요거는 그냥 드라이하고
아주 그냥 평이하게 뽑았죠. 한국군의 55만 명 전체에 백신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팩트로 바뀌었는데, 원래 조선일보가 썼던 기사 제목은 바이든은 미군 접촉 한국군 55만 명 지원뿐이었다. 백신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가지고 세계 백신 생산 1위, 그리고 대한민국이 백신 생산 능력 2위 국가, 이 둘이서 한번 공공재로서의 백신을 가지고 전 세계를 우리가 안전한 지구로 만드는데 전략적 동반자 파트너십이 되자 라며 일단 모더나가 7월부터 한국에서 생산을 시작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약을 했잖아요. 딜을 했잖아. 근데 한국군 55만 명만 도와주는 것 뿐이었다, 이렇게 폄훼를 하려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고쳤습니다. 조선일보. 그 비릿하고 음흉한 의도는 제목을 삭제하고 기사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건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합니다. 조선일보 없어지는 그날 때까지. 자, 더 웃긴 조선일보의 오보들과 행각들이 있어요.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는 벗었지만 햄버거 오차는 없었다. 햄버거보다 더한 거 먹었으니까, 더 좋은 거 먹었으니까. 응?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길을 쓰고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기레기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조선일보는 한국군만 백신 받는 걸로 약속 끝 이랬다가 아닌 게 드러나니까 삭제했어요. 종양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맹 3장 열었다던 공동성명, 하지만 곳곳이 지뢰밭. 이런 악의적인 기사를 계속 썼죠. 그런가 하면은 청와대가 남북 교류를 인정했다. 그렇잖아요. 판문점 선언이란 게 뭡니까? 남북 간 당사자들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나아가기 위한 모든 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 만남 최우선 아니다. 그렇지 않죠. 만남을 위해서 그 싱가포르 합의를 작성한 썬킴 대사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책임자로서 선임을 하고, 그러면 엄청난 북한에 대한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통일이 되고 남북한 경제협력과 여행 자유와 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 날까지도 어떻게든 남북한의 평화를 막아내고 다시 전쟁의 공포를 불러오려고 모든 노력,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래야만 진해 신문이 팔리니까. 공포와 두려움, 혐오를 팔고 있는 신문은 이제는 할인 매장 포장지로도 써도 안 됩니다. 자, 모더나가 삼성바이오에서 위탁 생산이 확정이 됐다. 글로벌 백신 허브가 되면 이제는 남들한테 다 갖다 주는데 우리나라에 넘쳐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가 지금 치사율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어요. 거의 독감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변형이 출현하면서 매년 우리가 이렇게 독감 백신 맞듯이 매년 독감도 번호가 달라지잖아요. 작년 독감, 홍콩 독감, 무슨 대만 독감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변종이 생기면서 그때그때 계속 백신이 투입되는, 사망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는, 백신도 같이 나오고, 그런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백신 허브가 한국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후 코로나와 함께 어차피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미국과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따낸 거야, 우리가.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SBS 발로 보면 모더나 CEO가 기술 이전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뭐 몇 달 안 돼서 한국과 계약한 4천만의 분량을 또 한국이 받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 이행이 착착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독감 주사처럼 해마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백신 허브 생산 공장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 화이자 빅딜 보도했던 한국경제 보도는 이제는 완전히 오보로 확인이 된 셈이죠. 그죠?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재밌는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모더나 협상에 박영선 장관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이랑 너무 비교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규제 풀겠다고 했다가 그건 그냥 내 의지의 표현이었어. 그러니까 사기가 일상화돼 있잖아요. 근데 박영선은 얘기 안 하고 묵묵하게 국민과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모더나 백신 협상 뒤에서 숨은 일꾼으로서 기여를 했다.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다른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재용 없이 이게 모더나 협상이 잘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 원래 이재용이中央일보와 이광재 등 내각제주의자들의 기대에 따르면 이재용을 가석방이든 사면하든 해서 이번에 미국에 데려가서 모더나 협상의 도장을 같이 찍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알게 됐잖아. 이재용 없어도 이제는 되는구나. 아니 무슨 삼성이 바보입니까? 에? 그 거액을 투자하는데 돈 벌려고 투자하지. 1원이라도 손해보는 짓을 합디까? 에? 하물며 우리가 구멍가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손해보더라도 좀 더 줄 수 있지만 장사꾼이 뭐 손해봤다는 얘기는 믿을 얘기가 못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대기업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산 능력과 신뢰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도 있고 또 미국에서 이거를 해야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 서로의 이익의 교환 관점에서 투자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한테 1원이라도 손해되는데 투자를 감행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잘 됐어. 이재용이 안 가도 됐던 거야. 근데 뒤늦게 연합뉴스 TV 같은 데서 이런 기사를 씁니다. 이재용 사면 한미 정상회담으로 급물살. 이제 이재용 없어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합뉴스 내 후배였으면 너 죽었어 진짜.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정말 우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대만 얘기 안 꺼낸 거. 그죠? 중국 얘기 안 꺼낸 거. 대만 얘기는 아주 최소한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나마 대만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우리 수출입의 주요 루트잖아요. 그죠? 동남아가 수출입의 주요 루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의 원론적인 얘기만 딱 했어. 미국으로서는 중국 얘기하고 뭐 더 구체적으로 얻어내기를 원했겠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만 생각하고 그걸 관철했습니다. 근데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미국으로 기우나 대만 언급했다고 정부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기운대 그러면서 중국이랑 대한민국을 이간질시켜. 이런 연합뉴스에다가 우리가 왜 370억씩 혈세를 줘야 돼요? 대한민국을 중국이랑 이간질시키고 있잖아. 연합뉴스는. 대통령이 힘겹게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말을 뺐는데도 정말 이거는 매우 위험한 보도고 더구나 다른 보도도 아니고 대한민국 유일의 기관 통신사에서 이런 걸 쓰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진해 수준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대한민국 기관 통신사야? 그러면 연합뉴스의 보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도가 들어가 있겠네? 그런데 정부가 중국보다 미국으로 기울었다고 연합뉴스에서 썼어? 그러면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게 중국이 바이든 공세에도 불구하고 스가와 달리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 표현을 하지 않은 한국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방했다. 이 정도 평가하면 매우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한국이 지켰다. 라고 평가를 일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실질적으로는 5월까지 임기, 5월 24일인가요? 5월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대선을 고려한다면 한 이제 10개월 정도 사실상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기가 남았는데 10개월 동안 남북 간, 북미 간 얼마나 진척이 될지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한반도 경협을 통한 이 평화 확산이라고 하는 이 선순환적 구조를 누가 뒤를 이어서 제대로 완성해낼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톤을 누가 이어받는 게 이 문재인 레버리지, 문재인 구상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자,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해찬, 한명숙, 이른바 친노그룹의 원로들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매우 이게 의미 있다고 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임동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주도하는 DMZ 포럼이라고 이 통일과 관련된 포럼에 참여했단 말이죠. 임동원, 정세영 전 통일부 장관 누굽니까?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DJ,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현 정권의 통일 논의의 핵심들 아니에요. 핵심 인사. 이 사람들이 그대로 참여했다. 이 포럼에. 그리고 문정인 특보고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미국과 한국민 대통령 세 사람 사이에, 세 요소 사이에 틈을 없애주기 위해서 정말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띄는 사람이거든. 문정인 특보.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건 뭐냐면 통일 논의의 다음 이어달리기 주자로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적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과 큰 상관없이, 물론 의미는 있겠죠.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만 누가 대통령의 경협, 통일 이니셔티브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상의 공개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 DMZ 포럼, 임동원, 정세현, 문정인 모두 참여했다. 이해찬, 한명숙 두 분 외에도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